미국 증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파원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식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테슬라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국내 2차 전지주도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 미리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뉴스의 헤드라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거지만 테슬라를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일단 EPS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이 74센트 예상했는데 71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상보다도 3센트 정도가 못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매출 레버뉴 같은 경우는 256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251억 달러, 6,7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비교했을 때는 3.5%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더해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가이던스, 다음번 수익이나 매출이 어쩔다는 얘기를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차량 인도량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대를 인도할 건지 이런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원래는 주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제 주지 않았다는 얘기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앞으로 2024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 차량 인도량이냐 여러 가지 성장률이 예상보다 급격히 이제 좀 이제 감소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워닝을 주면서 이 테슬라가 이 현재 오늘 종가는 어제 비해서 12.1%가 떨어진 거지만 오늘 장중 최고 13.3%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0년이니까 4년 만에 오늘이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하고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11주 최저치를 밀렸는데 오늘 떨어지면서는 단숨에 이제 8개월 최저치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작년 3월 달,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실적 발표 후 다음 날에 바로 9.3%를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12%가 떨어진 거니까 지금 2분기인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이제 4분기 연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기록을 세운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테슬라가 101%를 폭등한 상태에 봤을 때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세 번째로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전된 모습을 보인 거죠. 또 거기다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정확히 작년 12월 28일부터 이제 하락세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4주 동안에 무려 31%를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떨어지면서는 뭐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다 약세로 이제 이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분기 3분기 3개월 전에 10월 달에 이 실적 발표했을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중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회사들은 실적 발표, 뭐 실적 호조가 나왔던 아니면은 부진한 실적 결과가 나왔던 일단 주식들은 다 실적 발표 다 약세로 하락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만 강세를 버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테슬라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발표한 다음에 이제 약세로 꺾였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를 뺀 나머지 5개 회사들이 일제히 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5개 회사 중에서 또 분명히 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텍들의 어닝 시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계속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팬 주식이죠. 팬 주식 중에 하나였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마찬가지 실적 호조를 발표한 다음에 오르면서는 이제 장의 랠리 모드를 이제 이끌었는데 지금 이제 팬 주식 같은 경우 넷플릭스는 지난 분기 작년에 10월 달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다음 날에 16%를 폭등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11%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추가로 3%를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2년 최고치까지 이제 치솟은 상태죠. 그 대신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2021년도 11월 달인데 그때 700달러가 넘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못 미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탄력 발휘도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장은 주식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도 개장 초 랠리 모드로 시작했다가 잠시 또 혼조세로 밀렸다가 막판에 가서는 다시 이제 강세로 끝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우존스를 이제 끌어올린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IBM이었었는데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호조를 기록한 다음에 오늘 10년 7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한 8%, 9%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교했을 때는 IBM은 21% 오르는 거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M이 10년 7개월 최고치로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IBM은 이제 올드텍, 빅텍 이제 올드텍 중에 하나인데 이 뉴텍이 아니라 올드텍 중에 하나인 IBM이 탄력받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장은 이제 PC 가격 지수 결과와 다음 주 FOMC 회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리 체크해야 할 변수와 주목해야 할 미국의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12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준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먼스 오버 먼스로 봤을 때는 0.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0.1%가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0.1%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이제 한마디로 또 이어 오버 이어로 봤을 때는 2.7%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2.6%였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먼스 오버 먼스로 봤을 때는 0.2%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 지난달에는 0.1%였지만, 그리고 이제 이어 오브 이어로 봤을 때는 3.2%, 지난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2%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3.2%가 딱 맞춰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또 감소하게 나오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고, 또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주 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이런 내러티브가 계속 요즘에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3월달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부로 4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는 54%에서 그냥 감소한 거고, 2주 전만 하더라도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74%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제 인하가 5월달부터 시작되는다는 쪽으로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데, 이제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말 최종 금리 같은 경우가 4.25%에서 4.5%로 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보다 1% 정도가 낮은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3번, 4번 정도가 이제 이 금리 인하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식 전해주신 김재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픽 코너가 이어집니다.